2024년 10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마이너스 1.43% 하락했습니다. 국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국장을 떠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은 걸까요? 계좌 인증 영상부터 보여드리며 시작해보죠. 기음조건 어플 화면을 녹화해 보여드리고요. 로그인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자, 보이시듯이 매일 꾸준히 수익을 실현했죠. 이는 총 252회의 매도 기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아서 가능한 결과일까요? 저는 수학적 투자자라고 자칭합니다. 수학적 기준을 통해 시장 중립적으로 절대 수익을 추구하죠. 즉,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 동안 코스피는 9월 30일 기준 2593.27에서 10월 31일 2556.15로 마이너스 1.43% 하락하여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21만 5,833원의 수익을 실현했죠. 고작 22만원인가요? 고작이긴 하죠. 하지만 9월 30일 기준 계좌 총잔고는 2222만 9,152원이었으며 이에 대해 0.97%의 수익입니다. 이번 달에도 제 목표였던 월 1% 수익을 달성했죠. 매달 1% 수익을 달성한다면 4억원만 있어도 월 400만원을 벌 수 있는 셈이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8월부터 매매일치 기록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8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코스피는 2556.73에서 2556.15로 마이너스 0.02%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특히 10월은 재미없는 시장이었습니다. 8월 8일에 2169만 4102원으로 시작했던 자동매매는 약 3개월간 73만 3947원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즉, 실현손익 3.36%를 얻었죠. 시장을 이겼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왔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은 선은 8월 8일 기준으로 코스피의 변동폭이고요. 붉은 선은 저의 실현손익, 파란 선은 계좌손익입니다. 코스피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안 실현손익이 정말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항상 계좌손익도 함께 보여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플러스 10%의 실현손익이라고 해도 계좌의 미실현손익이 마이너스 50%인 것을 숨기면 사기나 다름없죠. 그래서 계좌손익을 항상 보여드립니다. 현재 계좌손익은 1.21%로 즉 미실현손익이 마이너스 2.25%입니다. 그렇다면 제 실제 수익은 3.46%가 아니라 1.21%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실현손익 마이너스 2.25%는 계산된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미실현손익만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시면 3개월 동안 마이너스 3%를 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예 없어지진 않죠. 제 알고리즘 특성상 시장 변화에 따라 계산된 범위 내에서 미실현손익이 항상 리스크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따라가기 위한 장치죠. 그래서 계좌손익은 이 미실현손익 때문에 시장의 변화와 비슷하게 움직이죠. 하지만 투자를 지속할수록 실현손익이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미실현손익에 상관없이 수익이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벌써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죠. 게다가 현재는 복리를 최대로 누리기 위해 실현손익을 모두 재투자하고 있지만 실현손익을 바로 출금해서 생활비로 사용해도 투자에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현손익을 실제 수익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좋은 이야기가 없죠. 거래대금은 줄어들고 밸류업도 실패했죠. 삼성전자마저 6만원을 넘어 추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는 국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타를 날렸죠.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안고 국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악재에도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상승에 기대거나 특정 종목에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수학적 기준에 따라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저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백테스트를 통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얻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국장은 투자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된다. 뭐 맞는 말이죠. 국장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2007년에 나온 국내 주식시장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현재 2024년 뭐 하나 고쳐진 게 없죠. 국정의 문제에 대한 논의만 일주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져봤자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죠. 그리고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모든 시장에는 각자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응하느냐죠. 이에 대해 저의 투자 비중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 선은 저의 총자산, 그리고 붉은 선은 총 매입 금액을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제 투자 비중은 아직 50%를 넘은 적이 없죠. 그리고 현재는 총 자산의 36.6%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도 월 1%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죠. 만약 투자 비중을 2배로 늘렸다면 수익도 2배가 됐었겠죠. 수익률 7%는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예상치 못한 폭락을 대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높은 수익보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죠. 뭐 그래도 여유자금을 단기채권에 넣는 것 정도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재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량이 사상 최대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경제붕괴의 전조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워낙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혼란한 시장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하시나요? 안전하게 S&P 500과 같은 ETF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두 방법 모두 근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결국 시장에 기댄 투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혼란한 이 시장에 어떤 사건이 갑자기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죠. 고려아연을 예시로 들어보죠. 고려아연이 갑자기 경영권 싸움을 벌이며 50만원 하던 주가가 150만원까지 뚫었습니다. 거의 3배가 증가했죠. 그리고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알금치 못했고 주가는 하한가를 맞으며 곤두박질 쳤죠. 진짜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유상증자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고도 다시 주가가 거의 2배를 뛰어 올랐죠. 이게 예상이 가능한가요? 과연 이게 단일 종목에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을 뒤흔들 사건은 정말 많습니다. 이에 따라 폭락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벌어진 다음에야 이유를 찾죠. 2024년 11월 1일 나스닥이 갑자기 마이너스 3%가량 하락했었죠. 그러니 갑자기 미국 주식의 하락 이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이 이제 고점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급상승하여 신고점이죠. 미래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또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반드시 상승한다. 이런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하락의 이유에 대해 말했던 사람들은 뭘까요? 그분들이 꼭 틀린 말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한 이유는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리고 또 시장의 움직임을 장기적으로 예측했다고 해도 문제죠. 베팅했다 하면 실패합니다. 메타버스 많이 유명했었죠?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는 언제 옵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장밋빛 미래에 물렸습니다. 현재까지의 메타버스는 실패한 투자입니다. 물론 메타버스 시대는 분명히 올 겁니다. 누구나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하지만 우린 기약 없는 기다림을 예측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의지하는 투자는 너무 불분명한 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도박이죠. 이런 변동폭 높은 투자는 성과보수를 받는 트레이더가 좋아할 일이죠. 우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시장 중립적으로 수익을 확정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혼란한 시장 속에서 앞으로 어떤 시장이 오더라도 저는 꾸준히 수익을 실현함으로써 수학적 투자를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